목숨 걸고 외모를 가꿔라. 사람들은 당신을 외모로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철학자가 살아보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철학자들의 지혜와 명언을 통해 인간관계와 삶의 본질을 함께 생각해보는 공간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이 필요한 순간, 이곳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거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모습에 투자했습니까? 아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가 만족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진지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외모 관리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피부 관리 루틴이나 패션 코디를 이야기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왜 인간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왜 그 판단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오늘 저는 철학과 심리학과 인간의 본성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내면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봐야 한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짓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일 뿐, 실제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매 순간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오래된 모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처음 만난 상대방을 판단하는데 단 100m초, 즉 0.1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0.1초. 당신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시간보다 짧은 그 순간에 우리의 뇌는 이미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0.1초 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심리학자 날리니 엠바디와 로버트 루른탈이 진행한 연구는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교수들의 짧은 영상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단 2초짜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초를 본 학생들이 내린 교수의 역량 평가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2초와 한 학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뇌는 의식적인 판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동으로 상대방을 분류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동 처리는 압도적으로 시각적 정보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진화의 산물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낯선 존재를 빠르게 평가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위협인가, 동료인가? 저 사람이 건강한가, 병든 것인가?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가, 경계해야 하는가? 이 판단을 느리게 하는 인간은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여전히 원시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논리를 따르기 전에 인상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감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첫인상은 한번 형성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이후의 모든 정보를 해석하는 필터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이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중에 실수를 하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좀 아쉬웠지만 원래 꼼꼼한 사람인데. 반대로 처음 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처음부터 좀 그렇더라니. 같은 행동을 해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이 초두 효과의 폭력성입니다.
첫인상이 긍정적이면 이후의 행동이 그 틀 안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됩니다. 첫인상이 부정적이면 이후의 행동이 그 틀 안에서 나쁜 쪽으로 해석됩니다. 당신의 능력과 성격은 첫인상 이후에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첫인상이 만들어낸 프레임 안에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단순한 첫 만남의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직장 면접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면접관은 이미 당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첫 질문에 답변하기도 전에 당신의 복장, 자세, 표정, 걸음걸이만으로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경영학자 에이미 커디의 연구에 따르면 면접관은 지원자를 처음 만난 후 10초 이내에 합격 여부에 대한 직관적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후의 면접 과정은 많은 경우 그 첫 판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까? 그렇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원칙은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현실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현실을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에 대해 누구보다 냉정한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칭송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충동과 욕망을 사후에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믿는 대부분의 순간에 실제로는 이미 충동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렸다고. 이성은 그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현대 신경과학은 쇼펜하우어의 이 직관이 놀랍도록 정확했음을 증명합니다. 신경과학자 벤저민 리벳의 실험은 인간의 의식적 결정이 뇌의 활동보다 300에서 500m초 뒤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내가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보다 뇌는 이미 먼저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경우 사후에 붙여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외모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옷차림을 보니 아마도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일 것이고, 그렇다면 직업적으로도 꼼꼼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군. 그런 논리적 추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신뢰감이 옵니다. 그냥 자동으로 호감이 생깁니다. 이 감정은 추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동입니다. 그리고 이 충동이 먼저 작동한 뒤 우리의 뇌는 그 충동을 설명하는 이유를 붙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여. 저 사람은 왠지 능력 있을 것 같아. 이 말들은 판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충동의 변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충동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 충동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해 촉발된다고.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무지입니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20년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처음 발견한 이 현상은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모든 특성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더 똑똑하다고 여겨지고, 더 친절하다고 여겨지며,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매력적인 피의자는 법정에서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가 단정한 사람은 면접에서 더 높은 연봉 제한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를 잘 관리한 의사는 환자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후광 효과는 의식적으로 차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 이전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후광 효과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이미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관은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려진 셔츠를 입고 들어가는 것과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면접관이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의 결과로 당신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답변이 같아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단정한 당신의 답변은 역시 믿음직스럽군 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됩니다. 흐트러진 당신의 답변은 왠지 좀 믿업지 않은데 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됩니다. 이것이 외모가 만들어내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규칙이지만 그 규칙 안에서 게임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야기해야 합니다. 외모는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의 모습 자체가 이미 수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에버트 메라비어는 그의 연구에서 인간의 의사소통 중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요소, 즉 표정, 태도, 목소리 톤, 그리고 시각적 인상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말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자세는 당신의 자신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표정은 당신의 내면 상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피부와 몸은 당신의 생활 습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 메시지들은 이미 전달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이 메시지들을 해독합니다. 의식적으로 해독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말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듯한 자세로 깔끔한 옷차림으로 눈을 마주치며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축 처진 어깨로 구겨진 옷으로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말은 확신으로 들리고 두 번째 사람의 말은 불안으로 들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 사람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말의 내용은 같지만 메시지는 다릅니다. 이것이 비언어적 소통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모 관리를 허영심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그런 것에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 뒤에는 보통 이런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한 깊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 믿음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깊이 있는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외모 관리는 결코 얕은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 적절하게 먹고 있다는 것,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신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서는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감지 않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자세는 흐트러지고 눈빛은 탁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잃은 사람입니까?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연민이라는 개념을 연구한 크리스틴 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타인도 제대로 돌볼 수 있다고.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몸은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피부, 체형, 자세, 표정의 주름들은 모두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매일 밤 늦게 자고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의 눈은 그 흔적을 남깁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표정에는 그 패턴이 새겨집니다.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는 그것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체형은 그 노력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자는 사람의 눈빛은 밝습니다. 제대로 먹는 사람의 피부는 다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 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몸은, 세월은,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챕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당신이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를, 당신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진지했는지를. 이것이 외모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이유입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패턴으로 보면 자기 관리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벌어집니다. 20대에는 타고난 것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외모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관리한 사람과 놓아버린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히기 어려워집니다. 외모 관리 중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내면서 가장 많이 무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는 단순히 허리를 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는 당신의 심리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자세와 호르몬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2분 동안 넓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즉 자세를 바꾸면 몸의 호르몬이 바뀌고 그 결과 실제로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자세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연구는 반대의 경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세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바꾸기 어렵지만 자세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약간 들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보십시오. 그 자세를 2분만 유지해 보십시오.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는 신체적 변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세가 뇌와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나는 지금 이 공간에서 당당하다는 신호를. 또한 상대방이 보는 당신의 인상도 달라집니다. 축 처진 어깨와 구부정한 등을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패배의 이미지를 연상합니다. 반대로 반듯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자신감과 능력을 연상합니다. 자세 하나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자세는 지금 당장 돈 한 푼 없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외모의 요소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은 눈빛입니다. 눈빛은 조작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빛은 가장 정직한 외모의 요소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의 눈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사람의 눈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면이 충실한 사람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빛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의미를 느끼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움직이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이것은 화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렌즈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창입니다. 눈빛을 바꾸고 싶다면 눈빛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눈빛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자신이 흥미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목적 있는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여 눈빛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말보다 먼저, 행동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눈을 마주쳤을 때의 그 짧은 순간에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당신의 눈빛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옷차림은 가장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외모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가장 강력한 인상 관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의복 인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012년 심리학자 아담 갈린스키와 해조, 아담의 연구에서 나온 이 개념은 우리가 입는 옷이 우리의 인지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의사 가운을 입히고 집중력 테스트를 했더니 같은 가운을 예술가 코트라고 설명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같은 옷이지만 그 옷에 부여된 의미가 입은 사람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당신이 입는 옷은 단순히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단정하고 자신감 있게 차려입으면 당신 자신이 더 단정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으면 당신 자신도 아무렇게나 행동하기 쉬워집니다. 옷차림은 당신이 그날 어떤 모드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스위치입니다. 물론 비싼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에 돈을 쏟아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옷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림질된 옷과 구겨진 옷, 깨끗한 신발과 지저분한 신발. 이 차이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경씀은 당신이 자신과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모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불가피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인정을 구걸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등장합니다. 니체는 인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 즉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언가다는 단순한 자기 개발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초인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표현했습니다. 초인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초인은 자기 자신의 창조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남이 정해준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 관점에서 보면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니체는 예술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예술가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창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자신의 삶을 예술작품처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표정, 당신의 자세, 당신의 옷차림. 이 모든 것은 당신이라는 예술작품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술가가 캔버스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는 너 자신이 되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살아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니체가 말한 너 자신이 되어라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충실한 버전의 자신이 되라는 말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고정된 본질을 가진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과정 속에 있는 존재, 만들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자신이 되어라는 말은 현재를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이 관점에서 자기 관리는 허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더 단정한 모습을 갖추는 것, 더 맑은 눈빛을 만드는 것, 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너 자신이 되어라는 명령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버전의 자신을 향해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한 자기 창조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 나는 게을러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행동심리학자 B.F.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의 의지보다 외부 환경에 의해 더 강력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에서 작은 습관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세수를 제대로 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두는 것. 아침에 5분만 스트레칭을 하는 것. 식사를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모습은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의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속 가능한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외모 관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기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능력만을 보고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회는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기회는 준비된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먼저 열립니다. 이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기회가 능력을 발휘할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매력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잘 관리된 외모를 가진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좋은 인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알아볼 기회가 먼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겉모습이 만들어내는 첫인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경우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가 안 된 외모는 당신의 능력 전달을 방해하는 노이즈가 됩니다. 노이즈를 제거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더 잘 보이도록 하십시오. 외모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구 관계, 연애, 직장 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첫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 만남에서 형성된 인상이 이후 관계의 방향을 크게 결정합니다.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자연스럽게 관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상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은 첫인상에서 이미 장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장벽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무리 내면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내면이 드러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좀 별로였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 제대로 전달되기까지 불필요한 장벽을 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면이 전달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외모는 당신의 내면이 세상에 나오는 문입니다. 그 문이 잠겨 있거나 낡아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아야 외모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들은 흥미로운 답을 제시합니다. 두 방향 모두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를 시작하면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심리학자 에버트 반두라가 제안한 이 개념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실제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기 관리의 성공이 쌓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운동을 했습니다. 어제 머리를 감고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옷을 미리 준비해서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나는 내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이 자존감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더 나은 자기 관리를 하게 만들고 그 자기 관리가 다시 자존감을 높입니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악순환도 작동합니다.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낮아진 자존감이 자기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더 포기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순환 안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의 함정입니다. 살을 빼면 좋은 옷을 사겠어. 살을 빼면 운동을 시작하겠어. 상황이 나아지면 자기 관리를 시작하겠어. 이런 생각은 영원히 그 언젠가를 미룹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먼저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자기 관리의 본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고방식입니다. 어차피 이 정도 운동에서는 효과가 없어. 어차피 이 정도 옷차림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작은 변화를 시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10분의 걷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깨끗한 티셔츠 하나가 구겨진 옷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비교의 함정입니다. 저 사람은 타고나서 저런 거야. 나는 조건이 달라. 이런 비교는 행동을 막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타인이 아닙니다. 비교의 기준은 어제의 자신이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는가? 이것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기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잔인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2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타고난 것이 상당 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대를 넘어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몸과 얼굴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40대에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50대에는 그 차이가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관리한 사람과 포기한 사람 사이의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집니다. 이것은 타고난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결과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과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을 방치한 사람의 차이가 1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잘 관리하셨네. 하지만 그 관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의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분은 왜 저렇게 되셨을까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의 포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당신은 10년 후 어떤 모습이고 싶습니까? 그 모습은 10년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외모 관리는 건강 관리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외모를 만드는 것들이 동시에 건강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형을 만들지만 동시에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눈 밑 다크서클을 줄이지만 동시에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인지 능력을 높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는 피부를 좋게 하지만 동시에 장 건강을 지키고 에너지 수준을 유지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표정을 밝게 하지만 동시에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즉, 외모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외모 관리는 허용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제대로 돌보는 행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로 정의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며 사회적으로 더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외모 관리를 단순히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사회는 외모에 대해 끊임없이 모순된 신호를 보냅니다. 한편으로는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모가 좋은 사람을 더 많이 화면에 내세우고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두 가지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외모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두 현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내면만 보라는 주장은 아름답지만 순진합니다. 외모만 중요하다는 주장은 천박하지만 일부는 현실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이렇습니다. 내면을 충실히 키우면서 동시에 그 내면이 드러날 수 있는 외적인 조건도 갖추라는 것입니다. 내면과 외면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 동시에 외모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이 충실한 사람이 외모 관리도 더 자연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면에서 진지하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강력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더 깔끔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자신도 자기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행동의 기본 설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환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옷은 찾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들입니까? 환경을 바꾸면 의지력을 쏟아붓지 않아도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자기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면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하기 더 쉬워집니다. 냉장고에 건강한 음식을 채워두면 좋은 것을 먹기 더 쉬워집니다. 옷을 미리 준비해두면 아침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런 작은 환경의 변화들이 쌓여서 자기 관리를 일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침은 특별합니다. 아침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날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연구한 할 앨러드의 연구에서는 아침에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시간을 들여 자신을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날 하루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살겠다는 선언.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바쁘게 시작합니다. 알람을 끄고 5분만 더 자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아무렇게나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갑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버린 하루가 됩니다. 반대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제대로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작은 아침 루틴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이미 처음부터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한 하루가 됩니다. 아침 루틴은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를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동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지만 충동이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화를 신는 것이 충동이 되면 운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습관이 됩니다. 매일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충동이 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선택이었던 것이 반복을 통해 자동적인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동적인 행동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래전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당신이 매일 어떤 것을 반복하는가가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체의 관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예술을 단순히 그림이나 음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라.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도전입니다. 당신의 몸은 캔버스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붓터치입니다. 당신이 매일 내리는 결정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작품이 완성되어 갑니다. 예술가는 완성된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매일 작업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에 그린 것을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의 당신이 되고 싶습니까? 그 이미지가 명확할수록 매일의 선택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당신은 예술가로서 자신의 작품을 보는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실망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까? 당신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작품입니다. 문제는 그 작품을 의식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방치하고 있는가입니다. 외모 이야기를 하면서 내면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장 강력한 외모는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자세는 다릅니다. 이것들은 화장이나 옷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내면을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으십시오.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이것들이 모두 당신의 외모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충만한 내면은 결국 외면으로 드러납니다. 눈빛으로, 표정으로, 자세로, 말하는 방식으로. 가장 강력한 외모는 내면의 충실함에서 나옵니다. 외면 관리와 내면 관리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합된 자기 창조의 과정입니다.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합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당신을 더 진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순환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진지하게 대하면 당신은 더 진지하게 자신을 대하게 됩니다. 더 진지하게 자신을 대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당신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이 선순환은 첫 번째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자기 관리의 시작이 이 거대한 순환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됩니다. 반대로 자기 관리를 포기하면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덜 진지하게 대하고 덜 집중하고 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악순환을 만들고 그 악순환은 자존감을 더 낮추고 더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느 순환 안에 있을 것인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는 비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노예 도덕과 주인 도덕을 구분했습니다. 노예 도덕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방식으로. 하지만 주인 도덕은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만듭니다.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를 묻는 방식으로. 외모 관리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는 어제의 자신과의 비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신경을 썼는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작년보다 올해 더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가? 이것이 유일하게 당신을 성장시키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그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십시오. 작은 성공이 다음 작은 성공을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관리한다는 것의 본질은 결국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 속에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내 삶에 대해 진지하다. 나는 아직 나 자신을 존중한다. 이 선언은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매일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에도 자기 관리를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입고 자신을 정돈한 사람들. 그들이 그것을 한 것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을 붙잡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리는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 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힘들 때 자기 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인간이 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그 판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외모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닌 이유, 니체가 말한 자기 창조의 의미,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룻밤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이면 당신이 바뀝니다.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면 당신에게 오는 기회가 바뀝니다. 기회가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하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갈 것인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는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외모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느냐,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딱 한 가지 작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그것을 하십시오. 모레도 하십시오. 그 반복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